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날씨용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날씨용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씨에는 여러분들이 우산이나 비옷을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또는 장화도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날씨용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선글라스나 또는 모자 같은 것도 넓게 보면은 날씨용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날씨용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날씨용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날씨와 관련된 생활용품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 67쪽 그리고 실험관찰 35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와 관련된 생활용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와 날씨용품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날씨용품의 불편한 점과 개선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만의 날씨용품 설계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날씨용품의 불편한 점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순서를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날씨용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산, 비옷, 선글라스, 장화 등 우리가 사용하는 날씨용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직접 날씨용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점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날씨용품을 만들 때 날씨용품의 크기나 모양, 재료 등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4단계를 거쳐서 날씨용품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날씨용품의 불편한 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써봅시다. 내가 설계할 날씨용품을 생각해 두고 내가 사용해 보면서 가장 좀 불편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날씨용품을 생각해 봅시다. 우산이나 장화 등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다 작성한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 작성해 보았나요? 자, 선생님은 어떤 날씨용품을 선택하고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을 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우산 날씨용품을 선택했는데요. 우산을 보면은 이제 손잡이가 둥글고 손잡이가 둥글기 때문에 우산꽂이가 없으면 세워두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산꽂이가 없으면 벽에다가 세워두거나 기대어 놓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미끄러져서 우산이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우산 손잡이에다가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손잡이처럼 만들어서 이 기역자 모양이 벽면이나 모서리에 기대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날씨용품을 개선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날씨용품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날씨용품도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설계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날씨용품의 모양을 그려봅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양으로 그리면은 좀 어떤 날씨용품인지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는 날씨용품의 크기를 정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크기를 적절히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적어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날씨용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날씨용품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특징이 드러나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설계한 날씨용품을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개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날씨용품 설계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35쪽을 펴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날씨용품 설계도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준비물과 특징도 써주고 그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날씨용품에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35쪽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적고 준비물, 설계도, 특징이 나와 있는 이제 실험 관찰 설계도 칸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뒤에 영상이랑 다른 설계도를 먼저 보여줄 테니까 그것들을 참고해서 영상과 다른 설계도를 본 다음에 나만의 설계도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그린 설계도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날씨용품 설계도입니다. 선생님 아직 이름을 안 적어줬는데 선생님은 이 날씨용품의 이름을 어디서든 세울 수 있는 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랑 이렇게 특징, 준비물, 설계도를 잘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발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한번 다른 친구들이 또 만든 설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비행 접시 비호 설계도라고 적어주었네요. 굉장히 이름이
독특하고 또 특징이 잘 드러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비행 접시 모양으로 비옷을 만들어서 여기를 삥 둘릴 수 있게 고정을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료나 또 크기 그리고 또 어떤 재료들을 쓸 건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날씨용품의 특징이 적어지지 않아서 조금 어떤 날씨용품을 설계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또 날씨용품을 살펴볼까요? 네, 이 친구도 날씨용품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주고 또 제목도 잘 붙여줬네요. 가방 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는 여기 특징까지 잘 적어줬네요. 가방처럼 매일 수도 있고 어두운 날에 또 불을 켤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전원이 들어와서 불도 켜질 수 있는 것 같고 또 크기랑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것도 잘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설계도는 비바람 막이 우산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우산 아래쪽에다가 이제 청 같은 것을 놔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친구들이 이름도 잘 적어줬고 크기도 잘 표시해 놨고요. 또 그다음에 길이 조절을 가능한 특징 그리고 가벼운 비닐 재질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재료나 또 특징을 잘 적어 주었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우산 설계도는 바구니 우산이 있습니다. 이 우산 이름을 보니까 어떤 특징인지 좀 감이 잡히는데요. 이 우산 대에다가 바구니를 달아놔서 비가 올 때 이제 젖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여기다가 담아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재료나 크기 이제 이런 특징까지 잘 적어준 설계도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의 설계도나 다른 친구들의 설계도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나타난 친구들의 설계도를 참고해서 또 아니면은 꼭 지금 계속 우산만 나왔는데 우산 말고 비옷이나 장화 또 뭐 선글라스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내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불편한 점을 느꼈던 날씨용품 또는 이제 개선해 보고 싶었던 날씨용품을 잘 찾아가지고 나만의 설계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발표도 할 거니까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꼼꼼하게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실험 관찰 35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다음 후에 재생해 주세요. 다 작성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그린 날씨용품 설계도는 다음 시간에 발표까지 해보고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날씨용품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날씨용품을 한번 알아보고 날씨용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찾아봅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계도를 그릴 때 크기나 모양, 재료 등을 잘 정해서 설계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날씨와 관련된 생활용품 설계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설계한 설계도를 발표하고 또 개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